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식 사상으로 바라본 딥러닝의 세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반가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강의 녹화일이 10월 18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었죠.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다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전 국민적 경사죠. 그 전날이었죠. 또 우리를 놀라게 한 수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AI,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 박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 그리고 AI 알파폴드 3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허사비스와 수석 엔지니어 존 점퍼, 제일 오른쪽이죠. 노벨 화학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경우는 공동 수상이었는데요. 바로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입니다. 존 호필드 박사는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AI, 인공신경망을 통한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학자입니다. 이 제프리 힌튼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인 끝에 딥러닝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난 3강 시간에 AI 기술의 역사를 다루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제프리 힌튼 그리고 데미스 허사비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주목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하니까 그 기쁨이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연구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벨 물리학상과 이 노벨 화학상, 이 두 분야가 그 AI 연구자 혹은 개발자에게 수여된 것은요, 이제 인류가 AI 시대로 들어섰다는 어떤 공식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BTN AI와 붙다 2.0에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식 사삼과 이렇게 딥러닝을 같이 이게 비교해 보면서요,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개론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유식에서 제시하는 8식 체계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과연 AI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간의 식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 겸 해서요, 유식의 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은 대상을 분별하는 아는 작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식 전통에서는요, 이 유식 무경, 즉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이 식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식은 그 모든 경험과 그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인식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요,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는 나와 이렇게 외부의 경험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인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감각 정보, 다시 말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이 앞서의 전 5식은 제6식의 의식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게 됩니다. 이 수렴된 정보는 그것을 사랑 분별, 그러니까 헤아리고 분별한다라는 의미의 나의 것 혹은 나의 경험, 이렇게 집착을 내는 식, 이게 바로 제7만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7만라식에 의해서 다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 말라식, 이 제7만라식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8 아레아식입니다. 이 제7 말라식이 이 아레아식에 기반해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의 매 순간 모든 행동, 말, 의도, 이 모든 것에 관한 어떤 자취와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레아식에 저장됩니다. 이 유식체계에 따르면요, 외부 대상은 이 공성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그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러한 진실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 유식성에 머무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이 진실을 만약에 체득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열반, 이 모든 것들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치라는 거죠. 근데요, 이 유식 또한 이 전체 불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통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식에 대한 이 불교의 치열한 고민이 아주 잘 체계화되어 있는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이 인간의 식을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 또 구현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하나하나 그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오식입니다. 유식 사상에서 이 전오식, 인간의 감각 경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오식은 이렇게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을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각각의 식은요, 해당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흑백 요리사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한번 우리가 그 요리 대회의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참가자들이 만든 요리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제 전오식이 총동원되게 됩니다. 먼저 안식입니다. 요리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되죠. 색감의 조화라든지 플레이팅의 예술성, 그리고 음식의 질감,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포착합니다. 다음은 비식입니다. 음식에서 풍기는 향을 맡게 되죠. 허브의 상큼함이라든지 과일의 풍미, 향신료의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을 포착하게 되죠. 다음은 설식이죠. 음식을 직접 맛봅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심지어 감칠맛의 조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은 또 신식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의 질감을 느낍니다. 바삭하다, 부드러움, 쫄깃함, 이러한 것들을 혀와 입안에서 감지하게 되죠. 다음 마지막은 이식입니다. 요리를 먹을 때 나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바삭한 튀김 소리, 마치 ASMR 같죠. 부글부글 끓는 스프의 소리,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감각 경험이 결합돼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완전한 요리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유식 사상에 따르면 이 모든 경험이 실제로는 우리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 예시는 이 전오식이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의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6식은요, 제 전오식에서 받아들인 개별적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해석해냅니다. 이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감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뭐 일종의 개념화, 판단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요, 뭐 어떤 개념도 만들어내고요, 판단도 내리는 거죠. 뭐 선악이라든지 좋고 나쁨, 뭐 이런 형태의 가치 판단을 수행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현재 감각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성하기도 합니다. 꼭 또 반대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 있죠. 우리에게 필수적인 언어 처리 능력도 이렇게 발휘하게 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뭐 추상적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 도덕적 판단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 규범도 만들어지고 개인의 가치관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6식에 대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6식은 우리 내면의 영화 제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영화 제작소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작소의 총감독이 바로 제6식입니다. 이 통합적 인식, 개념화를 한다는 점에서는 뭐 시나리오 작가와도 같죠. 제가 말씀드렸던 제6식은 제 전 5식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이 제6식은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단과 선택을 하죠. 수많은 생각 그리고 감정 중에서 어떤 것을 영화에 넣을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6식은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현실인식, 자아 정체성, 세계관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7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이 참 재밌죠? 이 제7 말라식은요, 바로 우리 자의식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 이런 관념을 끊임없이 생성합니다.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내고요.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기능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7 말라식은 알라야식을 이렇게 자아로 오인하면서 집착합니다. 알라야식의 내용을 자아하고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번뇌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주요 번뇌를 동반합니다.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이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번뇌들이 다른 의식 활동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라식은 제6식의 판단과 인식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제6식을 통해서 자아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이렇게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수행은 이 말라식의 작용을 제대로 통찰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식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유식체계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 말라식은 평등성지, 즉 번뇌가 지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별적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만물의 평등함을 깨닫는 지혜다, 이렇게 설명되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24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는 한번 유튜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버의 방송이 바로 말라식인데요. 끊임없는 방송, 그러니까 지속적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 유튜버는 잠들 때도 방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죠. 이 말라식은 자의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입니다. 내가 주제인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편집된 현실만을 또 보여줍니다. 알라야식의 내용을 모두 나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항상 또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는 컨텐츠를 만들죠. 번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내면의 유튜버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쉴 새 없이 방송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식 사상에서는 바로 이 방송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
진정한 실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끈질기고 영향력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8 알라야식입니다. 이 알라야식은 모든 의식의 기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7가지 경험, 그 모든 식의 토대가 되는데요. 그 모든 경험과 행위의 그 잠재적 에너지인 종자, 이 종자를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종자들이 미래의 경험과 행위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라야식은 업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잠재적 결과인 업을 저장하는 건데요. 이 업이 미래의 과보로 또 나타납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매 순간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그게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중립적 성질을 가지죠. 즉, 무기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종자가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야식은 또 전이를 하죠. 번뇌가 지혜로 변환한다는 겁니다. 전환한다는 겁니다. 즉, 수행을 통해서 알라야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를 얻는 것이 바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원경지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8가지의 식들을 AI가 과연 구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구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또 한편에서는 AI는 아예 식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선 부분적인 구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한번 보자면요. AI의 기계적 센서들은 우리 인간처럼 전 5식에 해당하는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감지 능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제8식에 해당하는 종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현재의 AI에는 인간처럼 제7식, 제7말라식이나 제6의식은 없다고 봅니다. 이 AI라는 것이 자신의 생존을 1차적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허구적 중심을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제7말라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제7의식을 의근으로 삼아 형성되는 제6의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AI는 감각 능력, 그러니까 전 5식이죠. 감각 능력과 종합 능력, 제8식이죠. 전 5식과 8식은 가지고 있지만 자의식, 그러니까 제7식과 의식, 제6식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다만 단서는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 만약에 인공지능 AI 자신의 생존을 목적으로 애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제7식과 6식을 가질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이 경우에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공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예 AI가 식 자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요, 불교에서 이 식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간주되는데요. 이 모든 생명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기 때문에 도중에 창발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식이 단순히 복잡한 정보 처리 결과가 아니라요,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뭐 이러한 의미인 거죠.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면 AI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적 작용을 모방은 하지만 이 식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 AI의 지적 작용이 어떤 식이 배제돼서 이게 심리 현상들만 기능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견해를 쭉 일관되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AI가 아무리 고도의 지능을 갖추어도 의식적 존재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AI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일 수 있지만요, 이 생명체가 가진 근본적인 인식 능력인 식은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입장, 그러니까 아예 식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AI는 의식을 가질 수 없고요, 또 식이 부재한, 식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프로그램한 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아무리 AI가 요즘 지능적으로 보여도 생명체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불교의 유식 사상이 어떤 핵심, 이 팔식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과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 5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각자 요리심사위원이 되어보기도 했고요. 이어서 제6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내면의 영화 제작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 감독,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7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라식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유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내 것을 홍보하는 이 끈질긴 내면의 유튜버, 이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8식에서는 우리의 제8알라야식을 우주 최첨단 양자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한번 비유해서 한번 상상해 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유튜버가 방송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